자, 그러면 저희 가산명사하고 불가산명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명사는 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관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복수 형태로 써야 됩니다. 지금 예문을 보시면 you can ask for, 당신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refund, 환불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돈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는 의외로 가산명사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refund라는 단어는 가산이기 때문에 단수 형태로 쓰고 싶으면 지금 해당하는 단어와 같이 어라는 관사를 써주어야 되고 단독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if절은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some 이라는 단어와 함께 applicant, 지원자들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였는데요. 지원자들은 셀 수 있는 가산명사고 some은 한정사로 가산명사와 쓸 때는 복수 형태와 쓰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applicant라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자주 나오는 가산명사를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의외로 돈과 관련된 단어는 가산명사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외우시면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은데 money, cash와 같은 이 두 단어는 불가산명사입니다. 그래서 money, cash를 제외한 돈과 관련성이 있는 단어들은 가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외우기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fund, 자금, 돈이라는 거죠. fee, 수수료도 돈이고 refund, price, profit, cost, discount 모두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 가산명사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로 쓰면 반드시 앞에 on 또는 더와 같은 관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복수 형태로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의 개념인 day, week, month, year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가산으로 우리 이틀이라고 하면 2 days 이렇게 써야겠죠. 서류 등 letter, report, proposal, estimate, statement 다 가산. 사람은 여러분 거의 다 가산인 것 같아요. 굳이 읽지는 않을게요. 또 규칙 자주 나오는데 regulation, procedure, standard, measure, direction 모두 다 가산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산 명사는 앞서서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부정관사인 어나 언을 붙일 수도 없고요. 복수 형태로 쓸 수도 없습니다. productivity, 생산성이란 뜻으로 우리 생산성은 셀 수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라는 productivity가 불가산이라는 걸 아시면 절대 productivities라고 복수형으로 만드시지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productivity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 역시 문제로 풀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잘 되실 거라서 잠시 멈춰두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풀고 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어부터 제가 일단 미리 하이라이트를 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은 다 지금 선택지가 비슷한 품사 문제고요. 밑줄의 왼쪽에 orders부터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more이라는 것은 더 많은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뒤에 명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office라는 것도 명사인데요. 지금 이 명사 뒤에 또 명사가 필요한 명사가 2번 들어가야 되는 복합명사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그냥 보기만 해도 이게 복합명사인지 어떻게 하냐. 가장 쉬운 판별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오피스는 사무실이라는 뜻으로 이거는 가산명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서서 설명해드린 규칙. 가산명사는 단수일 때는 on과 같은 관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복수로 표현을 하라고 했는데요. more이라는 이 단어는 가산명사와 쓸 때 반드시 복수형과 와야 합니다. 오피스는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more가 쓰고 싶으면은 offices 라고 왔었어야 됐을 텐데 office라고 단수로 온 거 보이시죠? 제가 이 다음 파트에 복합명사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복합명사가 명사 1,
명사 to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복수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명사 to에만 복수로 표시하고요. 명사 one은 항상 단수로 쓰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알고 있다면 이때 office는 복합 명사의 첫 번째 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해당하는 빈칸 자리에 복수 명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선택지 중에서 S가 붙어 있는 복수 명사를 찾으면 되니까 1번의 답은 A가 됩니다. 해당하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복합 명사 문제가 좀 까다로운 축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을 기억해 두셨다가 뒤에서 제가 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줄에 앞에 있는 바로 어라는 관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는 반드시 단수 가산명사와 함께 쓰여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하이는 높은 이라는 형용사고요. 그리고 밑줄 자리는 반드시 단수 가산명사가 와야 될 것이고 밑줄의 뒤에 of expertise는 전명구이기 때문에 묶어버리시면 됩니다. 밑줄 자리는 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의 답은 A가 되겠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줄이 가장 처음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 주어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밑줄의 뒤에 to the management workshops라는 거는 전명구니까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 동사까지도 제가 체크한 거 보이시죠? 동사가 have가 나왔다라는 거는 주어가 복수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단수였다면 동사는 has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복수 명사를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답은 데이비드가 됩니다.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려도 제가 볼 때는 뭐 5점 정도 감점 예상하고요. 2번이나 3번 문제는 틀리면은 10점 정도 감점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꼭 틀린 문제는 오답 정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명사에 있어서 명사가 여러 개가 선택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혹시 명사가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 명사와 사물을 나타내는 사물 명사로 나뉘지는 않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사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가면 되니까 사람이 나올 수도 사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품사가 어떤 게 필요한지 먼저 보신 다음에 만약에 명사가 여러 개 나왔고 그 명사가 사람과 사물로 나뉜다면 그때는 의미에 맞게, 문맥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다소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동사를 먼저 찾아서 이 동사와 쓰이기에 적합한 사물 또는 사람의 명사를 찾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물 보시면 inspection은 사물 명사라고 볼 수 있고요. inspector는 사람 명사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the safety까지만 보시면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 점검이 될 수도 있고 안전 점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시면 of all facilities 모든 시설의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시설의 안전 점검도 될 수 있고 모든 시설의 안전 점검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동사를 보시는 겁니다. 동사가 is scheduled for이라고 해서 일정이 잡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정이 잡혀 있다라는 단어는 당연히 사물과 쓰여야 되기 때문에 동사와 매칭을 했을 때 적합한 건 inspection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for 뒤에 management for이 이제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 management라는 사물명사와 manager라는 사람명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해석을 하지 않고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management는 사물명사로 경영이라는 건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산 취급하시면 되고요. manager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산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ue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전치사의 뒤 그리고 for이라는 형용사의 앞에 관사가 분명히 있었어야 됐는데요. 지금 예문을 살펴보시면 관사가 없기 때문에 가산명사는 단독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문과 같이 지금 두 번째 예문과 같은 문제가 나오면 불가산명사와 가산명사의 특징을 묻는 문제로 보시고 해석을 하지 않으셔도 매니지먼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문 같은 경우에는요. 더라는 관사가 있기 때문에 attendant도 쓸 수가 있고 attention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All passengers are required to present. 모든 승객들은 제시해야 합니다. A boarding pass, 탑승권을. 그러면 탑승권을 제시할 때 누구에게 제시하다가 적합하겠죠? 즉, 사람에게 제시한다가 맞지? attention, 주의 집중에게 제시한다라는 말은 맞지 않기 때문에 답은 사람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문 같은 경우에는 all 뒤에 mistress라는 사람을 쓸지 visit이라는 사물을 쓸지인데요. visit은 방문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가산, 불가산이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ll은 가산 명사와도 쓰고 불가산 명사와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all보다는 사람이 좋을지 사물이 좋을지 뒤에 있는 동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must report 같은 경우에는 보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보고하는 행위는 사람이 할 수 있고 사람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상 mistress가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당하는 이 문장 같은 이 예문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 명사하고 사물 명사로 나뉘어져 있어서 왼쪽이 지금 사람, 오른쪽이 사물입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일일이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암기하시면 되고요. 주로 모르는 단어 위주로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 치셔서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잠시 화면 멈춰두시고 문제 풀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부터 제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더라는 관사 뒤 그리고 of 전치사 앞이니까 명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명사가 아닌 것들을 소거하면 이렇게 distribution이란 사물과 distributor라는 사람이 남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Holland and Barrett이라는 거는 뭐 회사 이름일 것 같고요. 이 회사는 blank of premium dairy products, 프리미엄 유제품의 유일한 배포이다. 배포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뭐 회사명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배포이다가 아니라 배포자이다, 유통업체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면서 이때 주격 보어이기 때문에 주어와 동격인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를 받을 수 있는 유통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데이비드가 답이 됩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the seminar blank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경우도 더가 지금 관사고 관사 뒤에 명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ust register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데요. must register는 등록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명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B는 동사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A, C, D가 모두 다 명사인 상황인데 register 등록하다라는 행동을 하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으시면 되는데 바로 attendee가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물명사인 attendance나 attention은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3번 문제의 경우에는 need라는 동사의 뒤에 written, 쓰여진이라는 분사형 형용사가 있습니다. 분사는 여러분 품사를 형용사 취급하시면 되고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밑줄에 뒤에 있는 in order to로 시작하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명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는 authorization이라는 사물, 그리고 David은 authority, 당국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written이라는 게 바로 직역을 하면 쓰여진이라는 뜻이고 이걸 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요. 서면이란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서면 동의
라고 많이 들어보신 것 같나요? 그래서 쓰여진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사물에다 뭔가를 작성하지 사람 위에다가 쓰지는 않죠. 그래서 해당하는 명사는 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3번의 답은 C가 적합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어본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는 사람이 필요한지 사물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복합명사가 있는데요. 복합명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가장 쉽게 풀이하는 방법은 많은 복합명사를 암기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사실은 쉬운 방법입니다. 700점 이상을 맞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복합명사를 맞춰주셔야 되고요. 나는 그냥 600점만 맞아도 돼요 라고 하면 굳이 복합명사 문제까지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기본적인 품사 문제를 맞추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복합명사라는 거는 2개 또는 2개 이상의 명사가 연달아서 나와서 한 단어처럼 나오는 것을 복합명사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빈출 복합명사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safety regulations, 안전 규정, 안전 규칙과 같은 거, 그다음에 뭐 company dress code라고 하면은 단어가 3개가 붙어서 회사 복장 규정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단어들은 빈출 복합 명사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고 지금 밑에 보이는 것도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모두 다 여러 번 출제가 됐었던 복합 명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많이 알고 계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많이 본 복합 명사인데? 라고 그냥 풀어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일단 그래도 정말 문제에서 많이 봤다라고 생각이 되는 단어는 safety feature처럼 안전 규칙, 안전 사양, 안전과 붙어 있는 단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앞에서 볼 때 안전 점검도 나왔었거든요. safety inspection도 있었으니까 안전과 관련된 단어는 꼭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요금 관련된 것도 많이 나와요. enrollment fee 하면 등록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expiration date, 만기일, job openings, 일자리 공석, 이거 정말 많이 나오고요. account information, 계좌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office supplies, 아까 앞에서도 한번 봤었는데 사무용품, 그다음에 안전 규정, 안전과 관련된 단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일단 이 정도 단어는 일단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으니까 꼭 외우시고 나머지 단어들도 빈출이기 때문에 다는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외우기가 어렵다 싶으시면은 일단 제가 하이라이트인 단어는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로 가야 되는데 이 문제로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복합명사는 명사가 2개 이상 나오는데 일단 2개가 많이 나오니까 2개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할 때 가산명사, 명사 1도 가산명사였고 명사 2도 가산명사였다면 대개는 N1, 첫 번째는 단수 형태로 표시를 하고요. 2번째 명사에다가 복수로 표시를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또 알고 계시면은 문제를 봤을 때 이건 복합명사야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살짝 풀고 오시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풀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일단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 언이 관사고 관사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industry가 산업이라는 명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끝났냐라고 보시는 건데 지금 문맥을 봤을 때 하이벌이라는 회사가 되었다. 산업이 되었다. 여러분 회사가 산업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 회사는 이 산업의 리더, 지도자, 주도자가 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A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뭐 주도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주도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부적합해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더십이란 단어는 아무래도 불가산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요. leadership이란 단어가 이제 뭐 지도력이라고 쓸 때는 불가산 명사가 맞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혹시 지도부 라는 뜻으로 쓰이면은 이때는 가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리더로 이 회사는 한 회사니까 리더이다라고 보면 돼서 1번의 답은 A가 되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it가 소유격이고 소유격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서 regulations라는 명사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어려운 게 소유격 뒷자리, 명사 앞자리면 이 자리가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다라고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safe가 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안전한 규정이라는 게 아니고 안전에 관한 규정, 안전 규정, 안전 규칙, 안전 수칙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복합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afety regulations와 같은 단어는 빈출 단어이기 때문에 통으로 외워버리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afe regulations 아니고 safety regulations입니다. 3번 문제 역시도 더가 관사고요. 관사 때문에 process라는 명사가 온 게 보입니다. 그러면 관사 뒤 명사 앞자리니까 형용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B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등록된 절차를 완수하세요라는 건데 등록된 절차라는 거는 말이 맞지 않죠. 등록을 위한 절차가 맞지. 등록이 된 절차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합 명사를 외워버리셨다면 registration process라고 해서 등록 절차라고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개는 복합 명사가 있으면 해석을 이 N1을 위한 N2로 하시면 좀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안전을 위한 규칙, 3번도 등록을 위한 절차 이렇게 보시면은 좀 자연스러워지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명사가 2개가 나오면은 복합 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3번의 답 역시도 데이비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지선다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지선다형의 문제를 빨리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저랑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춰 놓으시고 문제를 풀고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풀었다고 가정하고 저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중요한 부분을 먼저 제가 하이라이트를 치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A는 명사형이고 B는 동사형입니다. 그러면 품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가로 안을 빈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앞과 뒤의 구조가 중요해지는데요. 앞에 대열은 소유격이고 밑줄의 뒤에 오브는 전명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100% 명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답은 approver이 됩니다. 2번의 경우에는요. inspectors도 명사고 inspections도 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뭔가 힌트가 있을 텐데 첫 번째, team of라는 게 힌트입니다. 팀을 꾸린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사람이 팀을 꾸린다라고 하지 사물이 팀을 꾸린다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 team of라는 단어를 보고 inspectors라는 단어를 추론했고요. 또 두 번째, 체크라는 동사를 보시면 확인하다라는 건데 사람이 확인을 하지 사물이 확인한다라고 볼 수는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유로 2번의 답은 inspectors가 맞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perform은 동사고 performance는 명사입니다. 밑줄의 앞에 hour이 소유격인 줄 아시면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필요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performance를 찾으시면 됩니다. 4번은 밑줄의 왼쪽에 더가 관사이고요. 그리고 밑줄 오른쪽에 트레이닝이 명사인데 관사 뒤 명사 앞자리는 물론 형용사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선택지를 봤을 때 safety는 명사고 safely는 부사거든요.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고 명사가 2개가 나왔을 때는 안전 트레이닝, 안전에 관한 트레이닝, 훈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복합 명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도 보시면요. 밑줄의 왼쪽에 어는 관사고 밑줄 오른쪽에 pass는 통행권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럼 마치 관사 뒤 명사 앞 형용사 자리처럼 보이지만 안전한 통행권이라는 말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통행권이라는 거는 끼케야 그냥 종인데 이 종이 자체가 안전하고 불안전하고 라는 특성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security pass라고 하면 보안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안을 위한 통행증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5번 문제 역시 복합 명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컴퍼니도 명사고 컴퍼니즈도 명사입니다. 컴퍼니는 단수, 컴퍼니즈는 복수인데요. 밑줄의 앞을 보니 어라는 관사가 보이시죠? 리딩은 주도적인 이란 형용사로 관사 때문에 단수 명사가 필요해서 답은 컴퍼니가 됩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줄의 왼쪽에 until은 접속사로 보시면 되고요. 헐이 소유격이기 때문에 소유격 뒤에 명사가 필요하겠죠? replacement가 명사이고 until이 아까 접속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her replacement가 주어, arrives가 동사가 되는 구조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네요.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 경우도 skill과 skills의 차이점인데요. skill은 기술이고 여러분 기술은 셀 수 있는 가산명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 여러 가지다라고 볼 수 있어서 communication skills 이렇게 가산명사라는 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역시도 lecture과 lectures를 비교를 하는 문제인데요. lecture이 강의이고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강의 몇 개 들으세요? 셀 수 있죠. 나 이번에 강의 5개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lecture는 가산명사인데 offering이란 동명사의 뒤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써주셔야 돼서 lectures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 문제는 applicants는 사람, applications는 사물입니다. 둘 다 복수로 썼고 그래서 동사도 are이 나왔는데요. 이 동사를 보시면 are required to 동사 원형이어서 제출하도록, 제공하도록 요구된다라는 건데요. 뭔가를 제공을 하도록 요구가 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10번의 답은 applicants가 됩니다. 11번 문제는 add는 동사고요. addition은 명사입니다. 밑줄의 왼쪽에 더는 관사, 관사 뒤 next는 형용사고요. 밑줄 오른쪽에 oven은 전명구이기 때문에 밑줄 자리는 명사. 12번 문제는 the senior manager The senior media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media director인지 media direction인지가 필요하니까 역시 사람과 사물을 나누는 건데요. 동사를 보시면 coordinate는 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조정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media director라고 보셔야겠죠. 13번 문제는 for이라는 전치사 뒤, with라는 전치사의 앞이니까 전치사와 전치사의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명사 자리인데요. 지금 assistance는 사물, assistant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굳이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assistant라는 사람은 셀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지금 for이라는 전치사 뒤에 관사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죠. 불가산 명사와 쓰여야 되기 때문에 답은 assistance입니다. 14번은 employee는 사람, employment는 사물인데요. 더도 덜도 말고 빈칸의 뒤에 오는 who를 보시면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선행명사를 사람으로 잡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답은 employees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걸 모르신 분들은 오늘 보시면 돼요. who는 사람만 수식이 가능합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basic, 기본적인 precautions, 안전규칙, 예방수칙이라는 명사인데요. 밑줄 자리는 safety라는 명사와 또 safely라는 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형용사 뒤 명사 앞자리는 형용사는 들어갈 수 있어도 부사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속어를 하시면 또 명사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규칙, 안전수칙 이런 거는 워낙 복합 명사로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5번 같은 경우에도 safety precautions라고 하면 안전수칙이라는 또 복합 명사가 되기 때문에 15번 문제도 복합 명사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살짝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번 강의의 경우에는 2학기 강의이기도 하고 제가 또 이론 정리와 함께 문제풀이도 많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말의 속도를 제가 1학기 때 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해당하는 이 강의를 듣고 너무 제가 말이 빠르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듣고 말이 너무 빠르면은 속도를 조금 조절해 주세요라고 글쓰기란에다가 또는 쪽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강의부터는 말의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하도록 할게요. 그럼 명사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명사의 역할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문장에서 하는 역할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명사는 종류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나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명사의 경우에는 셀 수 있기 때문에 단수로 쓰고 싶으면은 관사, on, 더 또는 소유격 아니면 기타 한정사와 함께 쓰여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복수 s를 붙인 복수의 형태로 써야 됩니다. 이와 비교해서 불가산 명사의 경우에는 셀 수 없기 때문에 on과 같은 관사와 쓸 수는 없고요. s를 붙인 복수의 형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산명사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자주 나오는 가산명사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대표적인 불가산명사를 외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가 꼭 와야 되는 관사 뒤라든지 소유격 뒤라든지 또 형용사 뒤라든지 이러한 한정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 한정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사 자리인 건 알았는데 보기에 명사가 여러 개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혹시 그 명사가 사람 명사와 사물 명사로 나뉘지 않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대개는 사람 명사는 일단 가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혹시 가산과 불가산의 쓰임을 물어보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산과 불가산에 대한 구별의 문제가 아니라면 동사로 확인해 보시면은 사람과 쓰여야 될지 사물과 쓰여야 될지 확인이 가능하실 테니까 해석을 통해서 사람과 사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명사라는 게 있는데요. 복합명사 문제가 가장 까다로운 축에 속하기 때문에 700점 이상을 노리시는 분들은 복합명사를 꼭 맞춰주시고 기본적으로 나는 그냥 600 이상만 나오면 되겠어 라고 하시면 굳이 복합명사까지 외우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시작한 이상 고득점을 노리시면 복합명사는 명사가 2개 이상 붙는데 특히 N1과 N2 두 개로 되어 있을 때 가산명사의 경우 N1은 항상 단수의 형태로 N2는 복수의 형태로 쓰는 것이 주로 굳어진 패턴입니다. 그리고 주로 해석은 그냥 복합명사니까 안전수칙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자연스럽게 의미를 보시면 대개는 N1을 위한 N2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안전에 관련된 안전을 위한 수칙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규칙을 이해하시고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빈출 복합명사를 외우시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지선다형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중에 틀린 게 있으면 오답 정리를 꼼꼼하게 하시고 오답을 통해서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에 관련된 액츄얼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숙제가 강의가 끝난 후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번 강의 영상을 찍을 때 명사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해드리고 명사 관련된 문제를 풀이를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문제 적용력을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명사 문제 풀이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구성은 그래서 문법 설명 이론 해드리고요. 이지선다형 문제까지는 해당하는 강의 차시에 해결하고요. 사지선다형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풀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제로 푸신 다음에
그 다음 차시 강의에서 사지선다형 문제와 파트 6 문제를 풀고 새로운 이론 진도를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파트 5의 이론 강의는 명사편이었고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LC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